그날 굴착기의 삽끝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작업자는 처음엔 돌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두개골이었다. 경찰은 오래된 광부의 유골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어머니는 말했다. 그건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그날 이후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 산 아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폐광 아래의 유골. 한국 실화 기반 오디오 스릴러. 지금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에 봄은 언제나 늦게 왔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햇빛이 계곡 아래까지 닿으려면 5월을 넘겨야 했다. 최영자는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23년. 버스는 덜컹거렸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영자는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60이 넘은 손이었다. 검버섯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노동으로 굳은 손. 다음은 청림리입니다. 기사의 안내 방송이 울렸다. 청림리. 푸를 청의 수풀림. 하지만 이곳에 푸른 것은 없었다. 산 아래로 검은 흙과 회색 바위만이 드러나 있었다. 폐광촌. 한때 2,000명이 넘게 살았던 마을. 지금은 10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아 썩어가는 집들 사이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자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다. 공기가 달랐다. 차갑고 습했다. 흙냄새보다는 쇳내에 가까운 무언가 부패한 것들이 섞인 냄새.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다. 폐에 스며드는 공기가 낯설지 않았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버스가 떠나갔다. 먼지가 일었다. 영자는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다. 마을 입구에는 낡은 현수막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청림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사업 깨끗한 미래, 풍요로운 내일. 글씨는 발에 있었다. 현수막 한쪽 끝이 찢어져 허공에서 너덜거렸다. 영자는 그것을 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산업 폐기물 처리장.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도시에서 나온 독성 쓰레기들을 묻는 곳. 그녀는 걸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무너진 담벼락을 지나 녹슨 철문을 지나 기억 속의 집은 이미 반쯤 허물어져 있었다. 지붕의 슬레이트는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가 돌아보았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낡은 점퍼에 고무장화를 신은 이 마을 사람들의 전형적인 차림. 저 최영자라고 합니다. 이 집이 제 집이었어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성훈의 어머니.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성우 씨 어머니시군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였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 그 이름은 금기였다. 23년 전 실종된 청년. 아무도 그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저 이장 좀 만나고 싶은데요. 영자가 말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장님은 요즘 바쁘셔서. 공사 때문에. 공사요? 예. 산업단지 공사요. 저기 폐광 쪽에 곧 착공한다고 들었어요. 영자는 폐광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 산 중턱에 검은 구멍이 보였다. 갱도의 입구. 30년 전에 폐쇄된 탄광. 한때 이 마을의 전부였던 곳. 지금은 물이 차고 천장이 무너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무덤이 되어버린 곳.
거기에 뭘 짓는데요? 폐기물 처리장이요. 땅을 파서 독성 쓰레기를 묻는다는데, 뭐, 돈은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남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집을 바라보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누가 열쇠를 가져갔는지 아니면 애초에 잠글 필요가 없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이 그녀를 맞았다. 먼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오랜 시간이 썩어서 배어나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냄새. 영자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섰다.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이 마루 위에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23년 전, 아들이 이 문을 열고 나간 날.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영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렸다. 23년 동안 그녀는 아들을 찾아 헤맸다. 경찰서, 병원, 산, 강, 폐광. 모든 곳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아들은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다. 아들은 죽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침묵으로 동의했다. 두려움으로 눈을 감았다. 영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이불, 깨진 그릇, 누렇게 변한 신문지.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시간이 멈춘 집. 그녀는 천천히 구석으로 다가갔다. 벽장을 열었다. 안에 옷이 걸려 있었다. 아들의 옷. 영자는 그것을 꺼내 품에 안았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천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냄새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감촉은 남아 있었다. 성우야. 그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가 왔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굴착기 소리, 땅을 파는 소리, 쇠가 땅을 찢는 소리. 영자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폐광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거대한 기계들이 산을 깎아내고 있었다.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감 같은 것. 아니, 확신에 가까운 것. 그곳에 아들이 있다. 며칠 후였다. 영자는 마을 어귀의 작은 구멍가게 앞에 앉아 있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걸터 앉아 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커피는 미지근했다. 맛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마셨다. 가게 주인은 70이 넘은 할머니였다. 성우 어머니, 여기 왜 왔어? 할머니가 물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오랜 흡연으로 망가진 목소리. 그냥 고양이잖아요. 고양이라.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고향도 이젠 없어. 다 망했어. 이 마을도 이제 끝이야.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어. 이제 남은 건 늙은이들 뿐이야. 우리도 곧 죽을 거고. 할머니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캔을 내려놓았다. 그때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렸다. 고함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가는 소리. 뭐야, 저건?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영자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폐광 쪽이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무언가 일어난 것 같았다. 가봐야겠어요. 영자가 말했다. 가지 마.
좋은 일 아닐 거야. 할머니가 말했지만 영자는 이미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빠르게 걸었다. 비탈길을 올라 공사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 있었다. 굴착기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기사는 기계에서 내려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뭐가 나왔대? 몰라, 뼈래. 뼈? 사람 뼈?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영자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갔다. 굴착기 바로 앞 파헤쳐진 흙더미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뼈. 하얀 뼈. 길이는 40cm 정도. 형태로 보아 다리뼈 같았다. 흙이 묻어 있었지만 누가 봐도 사람의 것이었다.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앉아 뼈를 바라보았다. 만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소리쳤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손을 뻗고 있었다. 손가락이 뼈에 닿았다. 차가웠다. 딱딱했다. 그리고 어딘가 익숙했다. 이건 성우 거야. 영자가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을 이장이었다. 50 후반의 남자.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붉은 전형적인 지역 유지의 모습. 제 아들 거예요. 성우 거라고요. 영자가 말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아직 확인도 안 된 거고. 경찰이 와서 조사해야. 경찰은 이미 포기했잖아요. 23년 전에.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도 침묵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23년 전 그날, 성우가 사라진 날.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가출로 처리했다. 증거가 없다고. 목격자도 없다고.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요. 신고하세요. 영자는 뼈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제 아들이에요. 저는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성적인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23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슬픔과 그리움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장은 고개를 돌렸다. 경찰 불러. 빨리. 누군가가 뛰어갔다. 영자는 그 자리에 앉아 뼈를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구경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뼈를 어루만졌다. 성우야 엄마가 찾았다. 바람이 불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차갑고 습한 바람. 그 바람에 섞여 무언가 썩은 냄새가 풍겨왔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2시간 후였다. 순찰차 한 대, 경찰관 2명, 젊은 순경과 중년의 경장. 그들은 현장을 보고 난색을 표했다. 이거 언제 묻힌 건지 모르겠네요. 젊은 순경이 말했다. 형태로 봐서는 최소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경장이 끼어들었다. 23년이에요. 영자가 말했다. 네. 어떻게 아시는데요? 제 아들이 실종된 게 23년 전이거든요. 경장은 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성함이 최영자. 최성우의 어머니요. 최성우. 경장은 뭔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혹시 구탄광 노동자 관련해서 실종 신고된 사람? 네. 맞아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덮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골은 수거해서 국과수에 보낼 겁니다.
신원 확인 작업이 들어갈 거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최소 한 달, 길면 두세 달, 두세 달.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동안은요? 기다리셔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경장의 말투는 사무적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그는 이런 일에 익숙했다. 시골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오래된 유골이 발견되고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에게 돌려주고 루틴한 절차. 근데 여기서 왜 나온 거죠? 젊은 순경이 물었다. 이장이 대답했다. 여기 원래 폐광 부지였어요. 30년 전에 폐쇄됐죠. 지금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 공사 중이고. 아, 그럼 공사하다가 나온 거네요. 그런 셈이죠. 이장은 불편한 기색이었다. 이것 때문에 공사 중단되는 건 아니죠? 경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유골만 수거하면 공사는 계속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이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다행이라니. 사람의 뼈가 나왔는데 다행이라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그랬다. 죽은 자보다 산 자가, 진실보다 돈이 중요했다. 경찰은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거했다. 비닐봉지에 담아 증거물 상자에 넣었다. 영자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지만 무심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경장이 말했다. 영자는 번호를 적어주었다. 경찰차가 떠났다. 사람들도 흩어졌다. 공사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영자는 그 자리에 남아 뼈가 나온 곳을 바라보았다. 흙, 검은 흙. 그 아래에 무엇이 더 있을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만졌다. 차가웠다. 축축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흙을 파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가 돌아보았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청바지에 점퍼를 입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차림. 당신은 누구세요? 영자가 물었다. 조우현이라고 합니다. 기자예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영자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지역일보 사회부 기자 조우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기자요? 네. 이 지역 산업 폐기물 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어요. 유골이 나왔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 조우현은 영자를 내려다보았다. 혹시 유가족이신가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들일 거예요. 아들이요? 네. 23년 전에 실종됐어요. 여기서. 조우현은 수첩을 꺼냈다. 자세히 좀 들어도 될까요? 영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해야 했다. 누군가에게는. 성우는 제 큰아들이었어요. 35이었죠. 당시에는 이 마을에서 노동운동하던 사람이었어요. 노동운동이요? 네. 탄광이 폐쇄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성우는 재취업 지원이나 보상 문제로 싸웠어요. 회사랑 정부랑. 조우현은 열심히 적었다. 그러다가 실종됐다는 거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침에 나간다고 하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은 뭐라고 했나요? 가출이래요. 증거가 없대요. 증거가 없다. 조우현은 뭔가 생각하는 듯 눈썹을 찌푸렸다. 혹시 당시에 성우 씨가 연루된 사건이나 갈등이 있었나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있었어요.
폐광부지 불법 매각건. 성우는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이 땅이 국유지인데 누군가 헐값에 사들여서 개발하려고 했거든요. 성우는 그게 불법이라고 고발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고발하기 일주일 전에 조우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혹시 그 당시 땅을 사들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성우도 확실히는 몰랐어요. 다만 이 마을 유지들이 관련돼 있다고는 했어요. 유지들이요? 네. 이장이나 개발업자나 그런 사람들. 조우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덮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혹시 제가 더 취재해도 될까요? 좋아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성우가 왜 죽었는지. 영자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조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떠났다. 영자는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흙이 손에 묻어 있었다. 검은 흙. 그 아래에 무엇이 있을까? 아들의 다른 뼈들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이 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곳에 진실이 묻혀 있다는 것.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천장에 금이 간 틈이 보였다. 비가 새는 자리였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성우, 학교에 다니던 성우, 청년이 된 성우, 마지막으로 본 성우의 얼굴.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날 아침 성우는 그렇게 말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목소리도 표정도. 하지만 영자는 느꼈어야 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놓쳤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영자는 눈을 떴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됐다.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찾아야 했다. 진실을, 아들의 죽음을, 그리고 누가 그를 죽였는지.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영자는 몸을 일으켰다. 누군가 집 주변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집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영자는 숨을 죽였다. 남자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집을 바라보았다. 창문을 향해. 영자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구지? 왜 여기에? 몇 분이 지났다. 영자는 다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남자는 사라져 있었다. 어둠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불안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다.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 마을에, 이 땅 아래에 숨겨진 무언가가.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났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몸은 움직였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했다. 마른 빵과 물.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었다.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침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다. 영자는 걸었다. 공사장 쪽으로. 멀리서 기계 소리가 들렸다. 공사는 이미 재개된 것 같았다. 그녀는 빠르게 걸었다.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 굴착기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땅을 파고 있었다. 어제 유골이 나온 바로 그 자리.
잠깐만요. 영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기계 소리에 묻혔다. 그녀는 앞으로 뛰어갔다. 굴착기 기사가 그녀를 보고 기계를 멈췄다. 뭐 하는 거예요? 영자가 소리쳤다. 공사 계속하는 거예요. 경찰이 괜찮다고 했어요. 기사가 대답했다. 아직 더 있을 수 있어요. 유골이,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기사는 다시 굴착기를 움직이려 했다. 영자는 기계 앞으로 뛰어들었다. 안 돼요. 아니,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기사가 당황했다. 제 아들이 여기 묻혀 있다고요. 영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이장이었다. 그 옆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후반. 선글라스를 낀 남자. 개발업자로 보였다. 이장님, 이 사람이 공사를 막아요. 기사가 말했다. 이장은 영자에게 다가왔다. 성우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공사는 계속되어야 해요. 경찰도 허가했고, 더 찾아봐야 해요. 유골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경찰이 다 수거해 갔어요. 이제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확인도 안 했잖아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이 공사 책임자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다. 유가족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해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 조치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제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법을 말하네요. 박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저희를 범죄자로 몰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영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23년 전에 이 땅을 불법으로 사들이고 그걸 막으려던 제 아들을 죽였잖아요. 박민철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 조사는 끝났어요. 가출 처리됐고요. 이제 와서 음모론을 펼치시면 곤란합니다. 음모론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요? 박민철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럼 법원에 가서 증명하세요. 여기서 떠들지 말고. 그는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공사 계속하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굴착기를 움직였다. 영자는 그 앞을 막아섰지만 이장과 박민철이 그녀를 붙잡았다. 놓으세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놓으라고요. 영자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두 남자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공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제발, 제발 멈춰주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힘이 빠졌다. 그들은 그녀를 놓았다. 영자는 땅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굴착기는 계속 땅을 파고 있었다. 검은 흙이 쏟아져 나왔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장은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고 돌아섰다. 박민철도 떠났다. 영자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땅을 응시했다. 흙 속에 아들이 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조우현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영자를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공사장 근처에 앉아 있었다. 멍하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우현이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물 좀 드세요. 조우현은 생수를 건넸다. 영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 마셨다. 목이 말라 있었다. 어머니, 제가 좀 알아봤어요.
조우현이 말했다. 뭘요? 23년 전 폐광 부지 매각건요. 영자의 눈빛이 살아났다. 뭐 찾았어요? 네. 당시 기록을 보니까 폐광 부지가 익명의 투자자에게 매각됐어요. 가격은 평당 5천 원.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죠. 5천 원. 네. 그리고 그 투자자는 지금의 대한개발이라는 회사예요. 대한개발. 영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게 지금 공사하는 회사예요? 맞아요. 박민철이 대표죠. 영자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그 사람이 성우를 죽인 거예요. 조우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맞아요. 제가 더 파보겠습니다. 더 파봐야 뭐가 나와요. 경찰도 법원도 다 저쪽 편인데. 영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조우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이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진실 같은 건 이 마을에 없어요. 여기는 거짓과 침묵만 있어요. 조우현은 말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영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권력과 돈이 진실을 묻어버린다. 목격자들은 입을 다문다. 두려워서. 혹은 돈 때문에. 그래도 해봐야죠. 기자잖아요. 조우현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조우현은 그녀를 남겨두고 공사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 굴착기, 파헤쳐진 땅.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때 박민철이 다가왔다. 뭐 하는 거죠? 취재요. 조우현이 대답했다. 취재 허가 받았어요? 공공장소에서 취재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조우현은 웃으며 말했다. 박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이봐요, 기자 양반. 여기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건 합법적인 공사예요. 그럼 왜 유골이 나온 거죠? 그건 우연이에요. 옛날 광부 시신이 묻혀 있었던 거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조우현은 카메라를 내렸다. 23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네 회사의 불법 거래를 고발하려 했고, 그리고 사라졌죠. 그 사람의 유골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우연인가요? 박민철은 웃었다. 기자 양반, 음모론은 소설에나 쓰세요. 여기는 현실이고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는 제가 찾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행운을 빌어요. 박민철은 비웃으며 돌아섰다. 조우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건조한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며칠이 흘렀다. 영자는 매일 공사장에 갔다. 앉아서 지켜보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보기만 했다. 굴착기가 땅을 파는 것을, 흙이 쏟아지는 것을, 트럭이 흙을 실어 나르는 것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봤다. 미쳤나 봐. 아들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거야. 불쌍해. 속삭임들이 들렸다. 하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타인의 시선 따위. 그녀는 단 하나만 생각했다. 아들. 성우. 그날 밤이었다. 영자는 집에 돌아와 누워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저예요, 조우현이요. 영자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조우현이 서 있었다. 얼굴에는 흥분이 역력했다. 뭔가 찾았어요? 네. 중요한 거요. 조우현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 있었다. 청림리 폐광 부지 매각 논란 주민들 반발. 날짜는 23년 전. 영자는 화면을 응시했다. 이게 뭐예요? 당시 신문 기사예요. 폐광 부지 매각에 반대하던 주민 단체가 있었어요. 그 중심에 최성우 씨가 있었고요. 조우현은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 보세요. 사진이 나타났다. 흑백 사진.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성우였다. 영자의 손이 떨렸다. 성우야.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보세요. 조우현이 다른 사람들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지금의 이장이에요. 당시엔 젊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는 한 남자를 가리켰다. 박민철이에요. 당시에는 다른 회사에 있었지만 이 거래와 관련돼 있었어요. 영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보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성우를 죽인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연결고리는 있어요. 성우 씨가 사라진 직후 반대 운동이 무산됐어요. 주민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고 매각은 그대로 진행됐어요. 왜 입을 다물었을까요? 협박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받았거나. 조우현은 화면을 끄고 영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가 이 사건을 기사로 쓸게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유골이 정말 성우 씨 것인지 확인되어야 하고 당시 거래가 불법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국과수 결과를 기다려야죠. 그리고 당시 문서를 더 찾아봐야 해요. 계약서, 은행 기록, 증인 진술 뭐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게요. 뭐든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봐요. 조우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영자는 오랜만에 느꼈다. 누군가의 온기를. 그날 밤 영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기억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떠다녔다. 성우의 얼굴, 성우의 목소리, 성우의 웃음, 그리고 성우가 사라진 그날. 영자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재생됐다. 23년 전 그날 아침. 성우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다. 영자는 국을 끓여 식탁에 놓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엄마, 오늘 서울 가야 해. 성우가 말했다. 서울? 왜? 변호사 만나야 해. 매각 관련 소송 준비하려고. 소송까지 해야 돼? 영자는 걱정스러웠다. 엄마, 이거 놔두면 안 돼. 이 마을이 통째로 팔려나가는 거야. 우리 땅이, 우리 집이 다 남의 것이 되는 거라고. 그래도 위험하잖아. 위험하지 않아. 법대로 하는 건데. 성우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영자는 불안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성우야, 그냥 그만둬. 우리 여기서 떠나자. 엄마, 왜 그래? 갑자기. 그냥 불안해.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성우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는 집을 나섰다. 다녀올게, 엄마. 문이 닫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저녁이 되어도 성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영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색이 시작됐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성우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영자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성우야, 미안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엄마가 막았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밀려왔다. 23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온 죄책감.
만약 그날 더 강하게 말렸다면, 만약 함께 갔다면, 만약, 하지만 만약은 없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다. 영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잠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기계 소리. 이 시간에 영자는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굴착기 소리였다.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이상했다. 한밤중에 왜 공사를 하지? 영자는 재빨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공사장 쪽으로 걸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다. 작업등이 켜져 있었다.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 굴착기 한 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땅을 파고 있었다. 깊숙이. 뭐 하는 거예요? 영자가 소리쳤다. 굴착기가 멈췄다. 기사가 내려왔다. 얼굴을 보니 낮에 본 사람이었다. 왜 한밤중에 공사를 해요?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기사는 얼버무렸다. 무슨 급한 일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기사는 다시 굴착기에 오르려 했다. 영자는 그를 막아섰다. 뭘 묻으려는 거예요? 네. 뭘 묻으려고 이 시간에 땅을 파요? 영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기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것도 안 묻어요. 그냥 파는 거예요. 거짓말. 영자는 굴착기 옆으로 다가갔다. 파헤쳐진 구덩이를 내려다보았다. 깊었다. 최소 5미터는 되어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있었다. 검은 비닐. 여러 개의 검은 비닐 묶음. 저게 뭐예요? 영자가 물었다. 그건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폐기물이 있어요? 기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박민철이었다. 그 옆에 이장도 있었다. 영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박민철이 차갑게 말했다. 폐기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폐기물이 있어요? 그건. 박민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영자는 구덩이로 다가갔다. 내려가려고 했다. 이장이 그녀를 붙잡았다. 어머니, 위험해요. 들어가지 마세요. 놓으세요. 진정하세요. 놓으라고요. 영자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장의 힘이 셌다. 그녀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박민철이 기사에게 말했다. 빨리 묻어. 지금. 네. 빨리. 기사는 당황하며 굴착기에 올랐다. 기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흙이 구덩이 안으로 쏟아졌다. 안 돼요. 영자가 소리쳤다. 저 안에 뭐가 있어요.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흙은 계속 쏟아졌다. 검은 비닐이 묻혔다. 보이지 않게. 영자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제발 제발 멈춰주세요. 하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조우현이 찾아왔다. 영자는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조우현이 물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에 뭔가 묻었어요. 뭐라고요? 공사장에서. 한밤중에. 검은 비닐에 쌓인 뭔가를. 조우현의 표정이 굳었다. 확실해요? 네. 제 눈으로 봤어요. 그게 뭔지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막았거든요.
영자는 어젯밤 일을 설명했다. 조우현은 열심히 들었다. 이건 심각한데요. 뭘 묻은 걸까요? 글쎄요, 불법 폐기물일 수도 있고. 조우현은 말을 흐렸다.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려는 걸 수도 있고요. 증거요? 네. 성우 씨 사건과 관련된.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죠. 경찰이 믿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조우현은 핸드폰을 꺼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뭐래요? 조사하러 온대요. 근데 별 기대는 하지 말래요. 역시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마을 경찰은 다 한통속이에요.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해요. 나중에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조우현은 노트북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이 일을 기사로 쓸게요. 제목은 청림리 폐광 아래 묻힌 진실 이렇게. 기사를 쓴다고 달라질까요? 모르죠. 하지만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조우현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써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럼 제가 더 취재를 해볼게요. 어젯밤 일도 확인하고 다른 증거도 찾아보고. 조우현은 일어섰다. 어머니도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영자는 그를 보며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당연한 일해요. 조우현은 떠났다. 영자는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오후가 되어 경찰이 왔다. 순찰차 한 대, 경찰관 2명. 어제 왔던 그 사람들이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장이 말했다. 어젯밤에 뭔가 묻었다고 하셨죠? 네. 영자가 대답했다. 어디에요? 공사장이요. 저쪽에. 영자는 공사장을 가리켰다. 그들은 함께 그곳으로 갔다. 공사장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굴착기가 서 있고 흙더미가 쌓여 있고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다. 어디에 묻었다는 거죠? 경장이 물었다. 저기요. 저 구덩이에. 영자가 가리켰다. 하지만 구덩이는 메워져 있었다. 평평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메워졌네요. 경장이 말했다. 묻은 다음에 메운 거예요. 그래서요? 뭘 묻었다는 건데요? 검은 비닐에 쌓인 뭔가요? 여러 개. 그게 뭔지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막았거든요. 경장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누가 막았죠? 이장이랑 박민철이요. 공사 책임자. 경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금 파봐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이요? 네. 사유지니까요. 영장 없이 파면 불법이에요. 그럼 영장 받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경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진술만으로는 부족해요. 목격자나 물증이 필요해요. 제가 본 게 목격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조서는 작성할게요.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서만 쓰고 끝이에요?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에요. 경장은 미안한 듯 말했다.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경찰도 법원도 결국 저쪽 편이라는 것을. 권력과 돈 앞에서 정의 따위는 무력했다.
경찰은 간단히 조서를 작성하고 떠났다. 영자는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메워진 땅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에 무엇이 있을까? 아들의 다른 흔적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으로 땅을 만졌다. 차갑고 딱딱한 땅. 성우야, 엄마가 찾을게. 그녀는 중얼거렸다. 반드시 찾을게. 바람이 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그 바람에 실려 무언가 썩은 냄새가 풍겨왔다.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다. 직접 파보기로. 법이 막는다면 법을 어기는 수밖에. 그녀는 창고에서 삽을 꺼냈다. 녹슬고 낡았지만 쓸 수는 있었다. 손전등도 챙겼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길 기다렸다. 자정이 넘었다. 마을은 고요했다. 영자는 집을 나섰다.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공사장으로 향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다. 공사장은 비어 있었다. 기계들은 멈춰 있고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메워진 땅으로 다가갔다. 삽을 들었다. 그리고 파기 시작했다. 흙이 파졌다. 첫 삽, 두 번째 삽, 세 번째 삽. 땀이 흘렀다. 숨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팠다. 10분, 20분, 30분. 구덩이가 깊어졌다. 무릎까지 오는 깊이. 그리고 삽 끝에 뭔가 걸렸다. 딱딱한 것. 영자는 손전등을 켰다. 땅을 비췄다. 검은 비닐이 보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비닐을 드러냈다. 묶여 있었다. 끈으로. 영자는 조심스럽게 끈을 풀었다. 비닐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을 봤다. 비명이 나올 뻔했다. 안에 있는 것은 뼈. 사람의 뼈. 두개골, 갈비뼈, 다리뼈.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뼈들. 영자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왜 여기에? 그녀는 다른 비닐도 열었다. 또 뼈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였다. 세 번째 비닐. 네 번째 비닐. 모두 뼈였다. 영자는 뒤로 물러났다. 이건 대량 학살이야. 여기에 몇 명이나 묻혀 있는 거지.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영자는 재빨리 돌아봤다. 박민철이 서 있었다. 그 옆에 이장, 그리고 낯선 남자 2명. 뭐 하는 거예요? 박민철이 차갑게 물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삽을 꽉 쥐었다. 여기 무단 침입이에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영자가 말했다. 그리고 설명하세요. 여기 왜 이렇게 많은 뼈가 묻혀 있는지. 박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옛날 광부들 거예요. 거짓말. 영자는 비닐을 가리켰다. 광부들이라면 왜 비닐에 싸서 한밤중에 묻어요? 왜 숨겨요? 박민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옆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이 다가왔다. 영자는 뒤로 물러났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머니, 조용히 합시다. 이거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박민철이 말했다. 뭘 조용히 해요? 사람 죽인 걸 숨기는데? 아무도 안 죽였어요. 그럼 저 뼈들은 뭐예요? 사고예요. 오래전 광산 사고. 사고라면 왜 신고 안 했어요? 왜 묻었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민철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진짜 어렵게 하시네요. 그는 남자들에게 눈짓했다. 남자들이 영자에게 다가갔다. 영자는 삽을 휘둘렀다. 오지 마. 하지만 남자들은 피했다. 그리고 그녀를 붙잡았다. 놓으세요. 영자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두 남자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박민철이 다가왔다. 어머니, 여기서 본 거 잊으세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못 잊어요. 제 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아들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박민철은 차갑게 웃었다. 자, 이제 집에 가세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세요. 안 그러면. 그는 말을 흐렸다. 뭘 어쩔 건데요? 영자가 물었다. 모르는 게 좋을 거예요. 박민철은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이 영자를 끌고 갔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오지 마세요. 남자 하나가 말했다. 영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남자들은 한동안 집 앞에 서 있다가 떠났다. 영자는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다. 저 아래에 진실이 있다. 아들의 죽음이.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죽음도. 다음 날 아침 조우현이 급하게 찾아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마을 사람이요. 공사장에서 소동이 있었다고. 영자는 어젯밤 일을 설명했다. 조우현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뼈가 여러 구 있었다고요? 네. 비닐에 싸서. 최소 4구는 됐어요. 이건 대형 사건인데요. 조우현은 노트북을 꺼냈다. 제가 지금 바로 기사 써야겠어요. 이거 묻히면 안 돼요. 기사 써도 소용없을걸요. 경찰도 법원도 다 저쪽 편인데. 그래도 해야죠. 세상이 알아야 해요. 조우현은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영자는 글을 보며 물을 끓였다. 차를 내왔다. 조우현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마셨다. 계속 타이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조우현이 노트북을 덮었다. 다 썼어요. 지금 본사에 보낼게요. 실릴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는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알아요. 혹시 다른 곳에 피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여기서 끝을 봐야죠.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조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 거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죠? 조우현이 물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문을 열었다. 경찰관 4명이 서 있었다. 어제 본 경장과 순경, 그리고 낯선 2명. 최영자 씨죠? 경장이 물었다. 네. 어젯밤 공사장 무단 침입 및 기물 파손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동행해 주세요. 고소장이라니 누가요? 대한개발 측에서요. 영자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제가 파손한 게 뭔데요? 흙을 판 게 기물 파손인가요? 무단 침입은 분명하고 공사 방해도 해당돼요. 어쨌든 조사는 받으셔야 해요. 경장은 수갑을 꺼냈다. 조우현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저는 기자인데요. 이거 정당한 절차예요? 정당해요. 고소장도 있고 영장도 있어요. 경장은 영장을 보여줬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변호사 연락할게요. 조우현이 말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쇠. 영자는 경찰차에 탔다.
창밖으로 조우현이 보였다. 그는 핸드폰으로 뭔가 찍고 있었다. 사진을, 증거를. 차가 출발했다. 영자는 뒤를 돌아봤다. 마을이 멀어졌다. 그 마을, 그 땅, 그 아래에 묻힌 진실들이. 경찰서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벽은 회색이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구석에 CCTV. 영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경장이 들어와 앉았다.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켰다. 어젯밤 왜 공사장에 갔습니까? 확인하려고요. 뭘요? 뭐가 묻혀 있는지. 왜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제 아들이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다. 최성우 씨 말이죠? 23년 전에 실종된. 네.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어요. 가출로. 가출이 아니에요. 살해당한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유골이 나왔잖아요. 그게 최성우 씨 거라는 증거는요? 영자는 입을 다물었다. 경장은 계속했다. 국과수 결과가 나와야 신원 확인이 돼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그냥 신원 미상의 유골일 뿐이에요. 당신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겠죠. 믿고 싶지 않다니요? 진실을요.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장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희는 증거에 따라 움직여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그럼 어젯밤에 제가 본 뼈들은요? 그건 증거 아닌가요? 그건 확인해 봐야죠. 확인은 하실 거예요? 경장은 잠시 침묵했다. 필요하다면요. 필요하다면이요? 사람 뼈가 여러 구 묻혀 있는데 필요하다면이라니요? 영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 아들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죽었는데, 그걸 덮으려는 사람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확인하기 싫은 거잖아요. 영자는 책상을 쳤다. 당신들도 한통 속이에요. 돈 받았죠? 입 다물라고. 경장의 얼굴이 굳었다. 말 조심하세요. 공무원 모욕죄로 추가될 수 있어요. 고소하세요. 뭐든. 영자는 등을 의자에 기댔다. 어차피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어요. 경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일단 여기서 대기하세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부를 겁니다. 그는 나갔다. 영자는 혼자 남았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다. 문이 열렸다. 조우현이 들어왔다. 그 뒤에 정장 입은 여자가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분은 변호사님이에요. 인권 변호사시고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자가 말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김수진은 의자에 앉았다. 상황 들었어요. 일단 석방은 곧 될 거예요. 고소 내용이 약해서 구속은 어려워요. 그럼 나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거고 재판도 열릴 수 있어요. 재판이요? 네. 무단 침입이랑 기물 파손. 물론 이길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김수진은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본 그 뼈들. 그거 조사 요청할 거예요. 법원에. 들어줄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김수진은 영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거 길어질 거예요. 각오하세요. 알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했어요.
23년 전부터 영자는 그날 저녁에 석방됐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조우현과 김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조우현이 말했다. 고마워요. 세 사람은 차에 탔다. 조용히 마을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흘렀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30 초반으로 보였다. 청바지에 가죽 점퍼,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차가 멈췄다. 남자가 다가왔다. 영자 이모. 그가 물었다. 영자는 차에서 내렸다. 남자를 자세히 보았다. 너 성민이니? 네. 이모. 성민. 성우의 사촌 동생.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조카. 영자는 그를 끌어안았다. 언제 왔니? 오늘 아침에요. 소식 듣고. 무슨 소식? 유골 나왔다고. 형 거라고. 성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자는 그를 놓았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들어가자. 추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우현과 김수진도 함께. 영자는 물을 끓였다. 차를 내왔다. 네 사람은 낡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모, 정말 형 거예요? 성민이 물었다. 그럴 거야.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아. 근데 느낌이 그래. 영자는 차를 마셨다. 국과수 결과 나와야 알겠지. 얼마나 걸려요? 한두 달. 성민은 주먹을 쥐었다. 그 개새끼들. 형을 죽이고도 멀쩡히 살고 있어. 성민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23년이에요. 23년 동안 기다렸어요. 진실을. 성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조우현이 끼어들었다. 저는 조우현이라고 합니다. 기자고요. 이 사건 취재하고 있어요. 기자요? 네. 그리고 이분은 김수진 변호사님.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도와주실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영자를 보았다. 이모, 저도 도울게요. 뭐든. 고마워. 형을 죽인 놈들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성민의 눈빛은 결연했다. 밤이 깊었다. 조우현과 김수진은 떠났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다. 영자와 성민은 남았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이모, 형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성민이 물었다. 실종되기 하루 전이었어. 너도 봤잖니? 맞아요. 우리 같이 밥 먹었죠. 그래. 영자는 그날을 떠올렸다. 23년 전. 성우와 성민이 함께 왔었다.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그때 형이 말했어요. 곧 큰일 벌일 거라고. 큰일? 네. 폐광 매각건. 고발하겠다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라졌지. 네. 두 사람은 침묵했다.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이모, 저 폐광 가봐야겠어요. 성민이 말했다. 폐광? 네. 거기 뭔가 있을 거예요. 형 흔적이. 위험해. 알아요. 근데 가봐야 해요. 성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같이. 이모도요? 응. 나도 가야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같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진실을 찾겠다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성민과 영자는 준비를 시작했다. 손전등,
밧줄, 장갑, 마스크.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조우현도 왔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위험할 텐데. 영자가 말했다. 괜찮아요. 취재해야죠. 조우현은 카메라를 들었다. 기록 남겨야 해요. 세 사람은 출발했다. 폐광은 마을에서 3km 떨어진 산속에 있었다. 비포장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1시간쯤 걸었을까? 폐광 입구가 보였다. 거대한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녹슬고 낡아서 삐걱거렸다.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들어가요. 성민이 말했다. 세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가 달랐다. 차갑고 습하고 썩은 냄새가 났다. 갱도는 좁았다. 천장은 낮았다. 몸을 숙여야 했다.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조심하세요. 조우현이 말했다. 바닥이 미끄러워요. 그들은 천천히 걸었다. 갱도는 깊숙이 이어졌다. 한 갈래가 아니었다.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어디로 가야 해? 영자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일단 메인 갱도 따라가요. 성민이 앞장섰다. 10분, 20분, 30분. 깊이 들어갔다. 어둠은 짙어졌다.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그때 성민이 멈춰섰다. 저기. 그가 손전등을 들었다. 벽에 뭔가 새겨져 있었다. 글씨 1999.3 17 날짜 그 아래 이름들 김철수, 박민호, 최성우. 영자는 숨을 멈췄다. 성우야. 그녀는 벽에 다가갔다.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다. 거칠게 새겨진 글씨. 돌에 긁은 듯한. 형이 여기 왔었어요. 성민이 말했다. 실종되기 전에. 왜 여기 왔을까? 조사하려고요. 폐광이 정말 폐쇄됐는지. 조우현이 사진을 찍었다. 계속 가봐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다시 걸었다. 갱도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넓어졌다. 큰 공간이 나타났다. 채굴장이었다. 천장이 높고 넓었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뭔가 있었다. 상자. 낡은 플라스틱 상자. 성민이 다가가 열었다. 안에 노트가 있었다. 그리고 사진 몇 장. 서류들. 성민은 노트를 꺼냈다. 펼쳤다. 손전등을 비췄다. 글씨가 보였다. 성우의 필체. 1999년 3월 15일. 오늘 폐광 내부를 확인했다. 공식적으로는 폐쇄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흔적이 있다. 케이블, 조명, 새 장비들. 누군가 이곳을 쓰고 있다. 영자는 노트를 받아 읽었다. 3월 16일. 박민철을 미행했다. 그는 폐광에 들어갔다. 2시간 후에 나왔다.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비닐 묶음들을 실었다.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3월 17일. 김철수, 박민호와 함께 폐광 깊숙이 들어갔다. 메인 갱도 끝, 채굴장에서 발견했다. 비닐 묶음들. 열어봤다. 산업 폐기물이었다. 독성 물질. 여기 불법 투기하고 있다. 영자의 손이 떨렸다.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내일 서울 가서 환경부에도 고발할 것이다.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내일이. 영자가 중얼거렸다. 실종된 날이에요. 성민이 말했다. 형은 신고하러 가다가 당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조우현은 노트를 사진으로 찍었다. 모든 페이지를.
그리고 상자 안에 다른 것들도. 사진들, 폐광 내부, 비닐 묶음들, 트럭, 박민철의 얼굴, 서류들, 계약서 사본, 은행 거래 내역.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조우현이 말했다. 이걸로 고발할 수 있어요. 경찰이 믿을까요? 영자가 물었다. 믿게 만들어야죠. 김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도 와 있었다. 어느새 변호사님? 따라왔어요. 혹시나 해서. 김수진은 증거들을 살폈다. 이거면 충분해요. 환경부에 고발하고 검찰에도 고발할 거예요. 살인 교사, 증거인멸, 불법 폐기물 투기. 그래도 막을 거예요. 저 사람들 맞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김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사람은 증거를 챙겨 폐광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영자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성우야, 엄마가 끝낼게. 그날 오후 김수진은 환경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우현은 기사를 썼다. 제목은 폐광 아래 묻힌 진실 마이너스 청림리 불법 폐기물 투기와 실종 사건.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갔다. 반응이 뜨거웠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이게 사실이야? 대박, 이거 큰 사건인데? 경찰은 뭐 했어? 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른 신문사,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취재 요청. 마을은 술렁였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영자의 집 앞에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됐다. 어머니,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아들을 찾은 기분이에요? 개발업자를 고발하실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다.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아들은 진실을 지키려다 죽었어요. 저는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힐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다. 청림리 폐광 불법 폐기물 투기 의혹 23년 전 실종자와 연관성은? 영자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됐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철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회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고 불법 폐기물 투기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다. 그럼 폐광에서 발견된 노트는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작이요? 네. 악의적인 의도로. 최성우 씨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은요? 없습니다. 그건 23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고 가출로 처리됐습니다. 유골이 발견됐는데도요? 그 유골이 최성우 씨 것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국과수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요. 박민철은 웃으며 말했다. 선동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영자는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 끝까지 발뺌만 해. 성민이 말했다. 예상했어. 조우현이 말했다. 하지만 증거는 확보했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김수진이 전화를 걸고 있었다. 검찰에, 환경부에, 국회의원에게도 압력을 넣고 있었다. 조사하라고, 진실을 밝히라고. 며칠이 지났다. 환경부에서 조사단이 왔다. 폐광을 조사했다. 채굴장에서 폐기물을 발견했다. 독성 물질, 불법 투기된. 이거 심각한데요. 조사단장이 말했다. 최소 10년은 넘게 투기된 것 같아요. 누가 한 거예요? 영자가 물었다.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 폐광 소유주가 대한개발이니까. 조사단장은 말을 흐렸다. 추정은 가능하죠.
검찰도 움직였다. 수사가 시작됐다. 박민철이 소환됐다. 이장도, 그리고 당시 관련자들. 마을은 혼란에 빠졌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다. 그냥 덮어야 했어. 괜히 들쑤셔서. 저 할망구 때문이야. 이 마을 망하게 생겼어. 일부는 영자를 비난했다. 당신 아들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가 피해보잖아. 개발도 취소되고 보상금도 못 받고. 영자는 그들을 외면했다. 알고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외로운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성민과 조우현, 김수진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다. 한 달이 지났다. 국과수 결과가 나왔다. 유골의 신원, DNA 검사 결과. 영자는 검찰청에 불려갔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확인됐습니다. 최성우 씨 맞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우리 아들이. 네. 유감입니다. 검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추가로 5구의 유골이 더 발견됐습니다. 폐광에서. 5구요? 네. 모두 신원 확인 중입니다. 당시 실종자 명단과 대조하고 있고요. 검사는 파일을 펼쳤다. 최성우 씨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입니다. 타살로 추정됩니다. 영자는 주먹을 쥐었다. 누가 했어요?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박민철과 그 일당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체포는요? 곧 할 겁니다. 증거 확보되는 대로. 검사는 서류를 덮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검찰청을 나왔다. 밖에서 성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어땠어요? 형이었어. 정말 형이었어. 영자는 성민을 안았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 조우현이 사진을 찍었다. 조용히. 그들의 뒷모습을. 이 순간도 기록해야 했다. 진실을 찾은 순간을. 일주일 후 박민철이 체포됐다. 살인 교사, 사체 유기, 불법 폐기물 투기, 증거인멸. 죄목은 여러 개였다. 이장도 체포됐다. 그리고 당시 관련자 3명도.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청림리 게이트 마이너스 권력형 환경 범죄의 실체. 23년 만에 밝혀진 진실살인 은폐 의혹. 폐광 아래 6구의 유골 더 있을 수도. 여론은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 청림리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전국의 폐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영자는 집에서 뉴스를 보았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네. 성민이 말했다. 당연한 거야. 이건 한 사건이 아니야. 시스템의 문제니까. 조우현이 말했다. 권력과 돈이 어떻게 진실을 묻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김수진이 덧붙였다. 그래서 더 철저히 밝혀야 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가 원한 게 이거였을 거야. 진실이.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폐광이 보였다. 이제 그곳은 봉쇄됐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부정부패의 고리, 뇌물, 로비, 은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됐는지, 얼마나 오래 이 범죄가 지속됐는지. 영자는 매일 검찰청에 갔다. 증인으로, 피해자 유족으로. 그녀의 증언은 강력했다. 23년의 슬픔이 담긴 증언. 법정이 열렸다. 첫 공판. 영자는 방청석에 앉았다. 박민철이 들어왔다.
수갑을 차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박민철이 대답했다. 저는 무죄입니다. 변호인이 나섰다. 검찰의 증거는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노트, 사진, 서류, 그리고 유골. 충분한 증거입니다. 노트는 조작됐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폐광의 폐기물은요? 그것도 조작입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버렸을 수 있습니다. 누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은 아닙니다. 공방이 이어졌다. 영자는 지켜보았다. 답답했다. 법정은 느렸다. 진실은 명백한데 절차는 복잡했다. 공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다. 증인 신문, 증거조사, 감정인 증언, 모든 것이 천천히 진행됐다. 그 사이 영자는 마을에서 지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저 여자 때문에 마을이 망했어. 아들 하나 찾자고 다 죽이네. 영자는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폐광 앞에 갔다. 그냥 서 있었다. 아들이 묻혀있던 곳, 이제는 비어있는 곳.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성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엄마가 해냈어. 진실 밝혔어. 바람이 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았다. 조금 더 깨끗한 공기. 6개월이 지났다.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박민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살인 교사, 사체 유기, 불법 폐기물 투기, 증거인멸. 모든 죄가 인정된다. 박민철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항소하겠다고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이장에게는 징역 7년. 다른 공범들에게도 각각 형이 선고됐다. 영자는 방청석에서 그것을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냥 눈물이었다. 23년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법정을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어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세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정의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늦게. 앞으로 계획은요? 아들 묘를 만들 거예요. 제대로 된 마을로 돌아가실 건가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떠날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에요. 그녀는 카메라를 보았다. 하지만 잊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 아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기자들은 조용히 들었다. 영자는 돌아서 걸어갔다. 성민이, 조우현이, 김수진이 그녀를 따랐다. 네 사람은 함께 걸었다. 법정을 벗어나 거리로. 햇빛이 따스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 한 달 후 영자는 마을을 떠났다. 간단한 짐만 챙겼다. 아들의 옷 몇 벌, 노트, 사진 몇 장.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었다. 성민이 도왔다. 이모, 어디로 가실 거예요? 서울.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살 거야. 좋아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포옹했다. 조우현도 왔다. 어머니, 기사 마지막 편 쓸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는 노트북을 보여줬다. 화면에 글이 떠 있었다. 폐광 아래에 유골 마이너스 그 후. 최영자 씨는 마을을 떠난다. 23년을 싸운 끝에 진실을 밝혔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슬픔뿐이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녀의 싸움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이 사회의 어둠에 맞선 것이었다. 청림리 폐광은 이제 영구 폐쇄된다. 그 아래 묻혀있던 모든 것이 드러났다. 6명의 유골, 수십 톤의 불법 폐기물, 그리고 부패의 흔적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이것이 끝일까? 다른 곳에는 없을까? 최영자 씨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돈다. 이 산 아래에는 아직도 누군가의 이름이 묻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들을 찾아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영자는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썼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악수했다. 김수진도 왔다. 어머니, 연락하고 지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당연한 일 했어요. 영자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빈 방, 낡은 벽, 오래된 냄새. 모든 것이 기억으로만 남을 것이다. 그녀는 문을 닫았다.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왔다. 그녀는 탔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다. 멀어지는 마을. 그리고 저 멀리 산. 폐광이 있는 산. 영자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안녕, 성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편히 쉬어. 버스가 출발했다. 마을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1년이 지났다. 영자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조용한 동네. 아무도 그녀를 몰랐다.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산책을 했다. 공원을 걸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꿈을 꿨다. 아들의 꿈. 성우가 걸어오는 꿈. 엄마. 그가 말한다. 나왔어. 영자는 달려간다. 아들을 안는다. 따뜻하다. 살아있다. 어디 갔었니? 멀리. 근데 이제 돌아왔어. 다시 가지 마. 안 가. 엄마 곁에 있을게. 꿈에서 깨어난다. 현실. 빈방. 혼자. 영자는 눈물을 닦는다. 일어난다. 창문을 연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하지만 깨끗하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신다. 성우야. 중얼거린다. 엄마는 괜찮아. 이제 하늘을 본다. 별이 빛난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다. 아들일까? 그녀는 손을 흔든다. 작게. 어느 날 택배가 왔다. 조우현이 보낸 것이었다. 책.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다. 폐광 아래의 유골. 부재한 어머니의 23년 투쟁기. 영자는 책을 펼쳤다. 서문이 있었다. 이 책을 최영자 씨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운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묻힌 이름들을.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싸움을. 그래야 세상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영자는 책을 읽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자신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의 이야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책을 다 읽었다. 마지막 장을 덮었다. 창밖을 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한 빗소리. 그녀는 일어나 우산을 챙겼다. 밖으로 나갔다. 빗속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들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다. 아니, 함께 걷는 것 같았다.
성우야, 비 온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넌 비 좋아했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비는 계속 내렸다. 세상을 씻어내는 비. 영자는 그 속을 걸었다. 그날 밤, 영자는 라디오를 켰다. 오래된 습관. 밤마다 라디오를 듣는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밤은 청취자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읽는 소리. 저는 23년 전에 친구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몰랐어요. 오랜 시간 동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됐어요.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진실을 위해 싸우다가 영자는 귀를 기울였다. 이제야 친구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다고. 내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더 일찍 찾아주지 못해서. DJ가 말했다.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청취자님의 친구분,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잔잔한 멜로디. 영자는 라디오를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목소리. 분명히. 엄마. 영자는 몸이 얼었다. 성우야?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목소리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에서나 들렸다. 나 이제 나왔어. 어둠에서. 성우야, 정말 너니? 응. 엄마. 고마워. 날 찾아줘서.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제 가야 해. 안 돼. 가지 마. 괜찮아. 나 이제 자유야. 성우야. 사랑해, 엄마. 목소리가 사라졌다. 라디오에서는 음악만 흘렀다. 영자는 라디오를 껴안았다.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아들이 평화를 찾았다는, 이제 쉴 수 있다는.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다. 밤이 깊어갔다. 아침이 왔다. 영자는 일어났다. 눈이 부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 좋은 아침. 그녀는 중얼거렸다. 혼자에게, 아들에게, 세상에게. 하루가 시작됐다. 평범한 하루. 그녀는 커피를 끓였다. 토스트를 구웠다. 식탁에 앉았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기억 속에, 마음 속에, 공기 속에. 영자는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보았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갔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그녀도 살아갈 것이다. 아들을 기억하며, 진실을 기억하며,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어디선가.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청림리는 변했다. 폐광은 영구 봉쇄됐다. 산업 폐기물 처리장 계획은 취소됐다. 대신 그곳에 작은 공원이 들어섰다. 진실의 공원. 중앙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최성우, 김철수, 박민호, 이영희, 정수진, 한동욱. 그들의 이름. 잊혀지지 않도록. 매년 3월 17일. 사람들이 모였다. 추모식. 촛불을 켰다. 묵념했다. 기억했다. 영자도 왔다. 서울에서. 매년 빠짐없이. 그녀는 비석 앞에 무릎 꿇었다. 꽃을 놓았다. 성우야, 엄마 왔어. 중얼거렸다. 올해도 왔어.
바람이 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이제는 깨끗한 바람. 영자는 눈을 감았다. 기도했다. 아들의 평화를, 세상의 평화를, 그리고 진실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추모식이 끝났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영자는 마지막까지 남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성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 일어섰다. 돌아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은 항상 함께라는 것을, 비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매 걸음마다, 매 숨결마다 함께라는 것을. 영자는 마을을 떠났다.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다. 작아지는 비석. 그리고 저 멀리 산. 폐광이 있던 산. 이제는 평화로운 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작게. 버스가 출발했다. 저녁 노을을 향해. 조우현은 여전히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다른 사건들을 취재하며.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다. 청림리를, 최영자를, 진실의 무게를. 그는 가끔 영자를 만났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평화로워요. 그나저나 박민철 항소 기각됐대요. 들었어요. 이제 확정이네요. 15년. 그래도 너무 짧아요. 6명을 죽였는데. 조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이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그래도 뭔가는 이뤄졌죠. 영자는 커피를 마셨다. 세상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갔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성민은 변호사가 됐다. 김수진의 도움으로 법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갔다. 공부했다. 졸업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인권 변호사가 됐다. 형처럼 진실을 위해 싸우는. 그는 가끔 영자를 찾아갔다. 이모, 잘 지내세요? 응. 너도? 네.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형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성민은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했다. 이야기했다. 추억을 나눴다. 성우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모, 제가 결혼해요. 어느 날 성민이 말했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이모도 오셔야 해요. 주례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네. 형 대신. 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좋아. 할게. 결혼식 날. 영자는 단상에 섰다. 하객들을 보았다. 조우현도 있었다. 김수진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영자는 말했다. 사랑하는 성민이와 신부에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사랑은 진실입니다. 서로에게 진실하세요. 그러면 모든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성민은 울고 있었다. 신부도, 영자도, 행복한 눈물. 결혼식이 끝났다. 피로연에서 영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음악이 흘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성우야, 보고 있니? 중얼거렸다. 성민이가 결혼했어. 행복해 보여.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다. 어디선가 아들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흘렀다. 영자는 나이 들었다. 70을 넘었다. 머리는 하얗게 샜다. 몸도 약해졌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년 청림리에 갔다. 추모식에 점점 힘들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는 약속했어. 매년 오기로. 성민이 함께 갔다. 부축하며 이모,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비석 앞에 섰다. 꽃을 놓았다. 성우야, 엄마 또 왔어.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잊지 않을게. 절대. 추모식 후 그들은 카페에 앉았다. 조우현도 함께. 이제 그도 중년이 됐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다. 어머니, 책 개정판 나왔어요. 보세요. 새 책을 건넸다. 표지가 바뀌었다. 폐광 아래에 6월-10주년 기념 개정판. 영자는 책을 받았다. 벌써 10년이 됐네. 네. 시간 참 빠르죠.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물론이죠. 이 사건은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교과서예요? 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환경범죄와 인권 단원에. 영자는 놀라움과 뿌듯함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성우가 알면 좋아했을 텐데.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의 겨울. 영자는 병원에 입원했다. 폐렴. 나이가 나이인지라 회복이 더뎠다. 성민이 매일 찾아왔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좀 피곤하네. 푹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영자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 세상을 덮는. 성우가 눈 좋아했지. 네. 형은 겨울을 좋아했어요. 그래, 추운데도 밖에서 놀았지. 영자는 웃었다. 장난꾸러기였어. 맞아요. 두 사람은 추억을 나눴다. 밤이 깊었다. 성민은 잠들었다. 의자에서 영자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꿈속으로. 꿈에서 영자는 젊었다. 30.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 그녀는 집 앞에 서 있었다. 청림리의 옛집. 문이 열렸다. 성우가 나왔다. 어린 성우. 6살쯤. 엄마. 그가 달려왔다. 영자는 그를 안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성우야. 엄마, 놀아줘. 그래, 뭐 하고 싶은데? 숨바꼭질. 좋아. 성우는 뛰어갔다. 숨었다. 영자는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세상이 밝았다. 따뜻했다. 행복했다. 열. 다 샜다. 영자는 성우를 찾기 시작했다. 집 뒤, 나무 뒤, 창고 안. 어디 있니? 웃음소리가 들렸다. 성우의 웃음. 여기. 그가 나타났다. 자란 성우. 어른이 된. 엄마, 나 이제 가야 해. 어디? 저기. 성우가 가리켰다. 빛이 보였다. 따뜻한 빛. 저기서 기다릴게. 성우야. 엄마도 나중에 와. 천천히. 알았어. 성우는 빛 속으로 걸어갔다. 점점 멀어졌다. 영자는 손을 흔들었다. 안녕. 빛이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났다. 병실. 새벽. 성민이 자고 있었다. 영자는 천장을 보았다. 평화로웠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제 가도 되겠네. 중얼거렸다. 눈을 감았다. 천천히. 숨이 얕아졌다. 그리고 멈췄다. 성민이 깼다. 이모. 대답이 없었다. 이모. 달려갔다. 영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다.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이모. 성민은 울었다. 의사가 왔다. 확인했다. 임종하셨습니다.
시간이 기록됐다. 오전 5시 23분. 성우가 실종된 시간과 같았다. 장례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이 왔다. 조우현, 김수진, 마을 사람들도 몇몇,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영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책을 읽었던 사람들, 감동받았던 사람들. 빈소는 조용했다. 영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사진. 성민은 조문객들을 맞았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이 왔다. 성민 씨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모님은 위대한 분이셨어요. 저도 알아요. 조우현은 영자의 사진을 보았다. 고개를 숙였다. 묵념했다. 기사 하나 더 쓸게요. 이모님 마지막 이야기.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장례는 사흘간 이어졌다. 마지막 날. 발인. 영자의 관이 웅구됐다. 성민이 영정을 들었다. 눈물을 참으며 화장장으로 향했다. 장례 행렬이 느리게 움직였다. 거리의 사람들이 멈춰섰다.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최영자. 진실을 위해 싸운 여자. 아들을 찾은 어머니. 존경스러운 표정들. 화장이 끝났다. 뼈가루가 됐다. 성민은 유골함을 받았다. 작고 가벼웠다. 하지만 무거웠다. 23년의 무게. 사랑의 무게. 영자는 성우 곁에 묻혔다. 청림리 공원. 비석 옆에 작은 자리. 합장은 아니었지만 함께였다. 최영자. 1953-2023. 진실을 위해 싸운 어머니. 새 비석이 세워졌다. 성우 비석 바로 옆에. 성민은 두 비석 앞에 섰다. 형, 이모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함께 쉬세요. 둘 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봄이 오고 있었다. 성민은 무릎 꿇고 앉았다. 꽃을 놓았다. 영자가 좋아하던 백합. 성우가 좋아하던 들국화. 저 잘 살게요. 두 분 목까지. 약속했다. 그리고 기억할게요. 항상. 일어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눈물을 닦으며. 하지만 발걸음은 단단했다. 앞으로 가야 했다. 살아야 했다. 그것이 그들을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그날 밤, 라디오 방송이 있었다. 특별 추모 방송. 오늘은 최근 별세하신 최영자님을 추모하는 시간입니다. DJ의 목소리. 최영자님은 23년 동안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싸우셨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조우현의 목소리. 영자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혼자서라도 싸우셨죠. 김수진의 목소리. 법조인으로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민의 목소리. 이모는 제게 영웅이었어요. 형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음악이 흘렀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 방송은 계속됐다. 청취자들의 메시지가 소개됐다. 최영자님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 모두 영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DJ가 마지막 말을 했다. 최영자님,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해냈는지. 침묵, 그리고 음악. 라디오를 듣는 모든 이들이 잠시 멈춰섰다. 고개를 숙였다. 기억했다.
3년 후 청림리 공원에 새로운 조형물이 세워졌다. 큰 돌, 그 위에 글귀가 새겨졌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를 만든다. 제막식이 열렸다. 성민이 참석했다. 조현도, 김수진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정부 관계자들도, 환경부 장관이 연설했다. 청림리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환경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의 중요성. 박수. 국회의원도 말했다. 최영자님과 최성우님, 그리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짐. 제막. 천이 벗겨졌다. 조형물이 드러났다. 햇빛을 받아 빛났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성민은 조형물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형, 이모 보고 계시죠? 중얼거렸다. 세상이 기억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꽃잎이 날렸다. 벚꽃. 하얗고 아름다운. 성민은 손을 뻗었다. 꽃잎을 받았다. 부드러웠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그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 그리고 걸어갔다. 앞으로. 미래를 향해. 그날 밤. 성민은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켰다. 오래된 습관. 영자에게서 배운 음악이 흘렀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별이 빛났다. 2개. 나란히. 유독 밝게. 형, 이모. 그는 중얼거렸다. 잘 자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다.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다. 기억해줘요. 잊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였다는 것을. 성민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폐광 아래 무엇이 있었는지, 누가 거기 묻혔는지, 그리고 누가 그들을 찾아냈는지. 영원히. 끝. 하지만 진실은 끝나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들을 기억하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자. 그래야 세상이 나아진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억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폐광 아래의 유골. 그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당신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